이야,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너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멋진 레스토랑에 차버린 전 애인을 우연히 만났어. 나는 이 레스토랑에서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나를 내려다보았어. 넌 아직도 너처럼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망칠 뿐이야. 그냥 내 시야에서 사라져 줄 수 있니? 내가 당황스러워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쾌하게 웃고 있는 내 전 여자친구 아름다운 셰프가 내 옆에 다가와서 셰프의 한마디에 내 전 여자친구는 지옥을 겪을 뻔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가슴 아픈 일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 카터입니다. 30살 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반년 전쯤에 카드 여자친구이자 레스토랑 주인인 그녀를 만났어요. 그때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겪었어요. 이런 회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곳은 유독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교대 근무는 휴일에 일하고 시간이 지나도 무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급여는 낮았지만 매달 업무량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제 동료 한두 명처럼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만둬야지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만둘 이유가 있어서 힘든 하루였지.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문이 지났는데 지쳐서 테이블에 쓰러지자 여자 스태프가 물을 가져다 줬다. 뭔데 늦었어? 그게 실제로 규칙에 어긋나는지는 전혀 몰랐지만 오늘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이니까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카터씨 특별해요. 집게 손가락으로 입술을 누르며 활짝 웃는 그녀의 몸짓은 매혹적으로 스릴 넘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어린애처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느꼈다. 새로운 감정의 솟아오름을 느꼈다. 성장기 동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위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습관 중 하나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번화한 번화가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작은 시설이었는데 위치에 비해 외관이 놀라울 정도로 세련됐고 저처럼 디자인에 문외한인 사람도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예인들이 몰래 들를 법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첫인상이었고 문고리를 만지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그 지역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문을 연 유일한 곳이고 장사를 위해 점심을 놓친 탓에 극도의 배고픔을 감수하고 식당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다음 순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한 그녀는 태양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 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에밀리 존슨과의 첫 만남이 바로 그 순간 반년 동안 이어진 나의 짝사랑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 친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태평한 웃음으로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심이 된다면 좀 더 일찍 물어보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제가 반년 동안 그 문제로 얼마나 초조해했는지 아시죠? 존 양, 내 말은 에밀리 말이에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저랑 같이 나가시겠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깜짝 놀라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명 그녀는 AB를 뒤로 젖힌 게 틀림없었다. 얼굴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을 남기는 게 아까워서 살짝 식힌 파스타를 내려다보면서 먹기 시작했어. 그래, 여전히 에밀리처럼 맛있었어. 항상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맛이었어. 마이클, 그래. 머뭇거리며 올려다보니 그녀의 말투가 뭔가 좀 화났어. 왜 사과했지? 정말 기뻤어. 내가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조금 놀랐지만 그녀가 나를 외면한 것 같아 다행이었어. 그녀는 약간 뺨을 불켰어. 그녀는 귀여움을 토할 것 같은 말을 했어. 그녀 임팩트. 마이클 입에 소스를 묻힌 그 순간이 생각나서 자주 웃었다. 넌 너무 진지하게 고백했어. 너무 웃겼어. 제발 좀 쉬어줘. 시간이 지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 유일한 위로는 에밀리뿐이었어. 내 고백을 먼저 받아들인 그녀는 당황하다가 웃으며 기대된다며 냅킨을 건넸고 내가 첫 남자친구였다고도 밝혔는데 표정을 보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상을 차리고 뺨을 부풀렸다. 내 말은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고백을 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다 거절했던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어. 레스토랑 요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레스토랑에서 견습생을 거쳐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요리 학교 출신 친구죠.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안한 사람은 어때요? 같이 식당을 열었다. 와우, 그 말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식당을 둘러보았다. 이 식당을 한동안 자주 다녔지만 공동주인이라고 언급한 그 친구는 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는 항상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내가 좀 궁금했던 곳을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항상 기운을 북돋워준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괜찮아, 그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남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겨우 괜찮게 해줬어. 그녀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지만 에멀리는 서비스와 요리를 담당하고 레스토랑의 외부와 내부까지 디자인했습니다. 합작 투자라고 해도 그다지 과하지 않은데 결국 제 꿈이었죠. 친구가 뒤에서 응원하는 부담의 대부분을 내가 짊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밀리는 감사한 표정으로 레스토랑 뒤편을 바라보며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거의 없었을 뿐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다. 적절한 데이트에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내가 밥 먹으러 왔을 때뿐이야. 아나 오늘 특히 피곤해. 왜 오늘 오후에 작업 마감일을 줬어? 신 오늘 오후에 서명했어. 수고했어. 마이켈, 난 그냥 그만두고 싶어. 정말 안녕. 당신 요즘 들어와서 이직을 생각한 적 있니?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걱정하는 게 늘 미안했지만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게 기분 좋았고 벅차올랐다. 나는 지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 도구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장난감을 자주 받는 거였죠. 제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유일한 손자였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장난감 사주느라 버릇없었지만 만날 때마다 신나고 설렜던 그 마음을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고 그러려면 스타트업 자본금을 최대한 아껴야지. 그렇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4번씩 여기 오는 건 이외야? 나를 장난스럽게 놀린 에멀리에게 재빠르게 설명했어. 별로 건방진 건 아닌데 내 한계도 알아. 농담인 걸 알아. 이마에 땀을 닦고 그녀와 함께 웃었다. 농담이라는 말이 마음에 살짝 뭉클함을 준 건 사실 진심이었어. 미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꿈을 이뤘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당신은 에밀리. 마이클 심장이 터질 듯 두근두근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고 잠시 후 사실 나도 그녀가 얼굴을 빛내며 말했다.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의 절정에 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에밀리를 만난 지 거의 1년이 되던 해, 에밀리를 만난 지 거의 1년 반이 되던 해, 에밀리의 반년을 축하하려던 참이었다. 에밀리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왜 그래 마이클, 모두가 당신을 보고 있어요. 조심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뭐야, 당신은 나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네 마이클,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내 두려움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당신이 마이클. 내가 돌아섰어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충격적일 정도로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잭은 알고 있었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이클. 넌 나한테 완전히 연락을 끊었지. 그 유독한 직장에 짓눌린 건 아닌지 걱정했어. 잭은 나를 걱정했어. 당연하지.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웃으면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키 큰 아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반 친구, 즉 소꿉친구였던 잭 윌슨 아니었나요?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내가 줄곧 여기 있었다고 하던 잭이요. 하지만 마이클, 당신은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았나요? 당신 정말 뉴욕에 살고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족의 형태를 물려받았다고 말하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훌륭했어요. 공부도 운동도 잘생김에 늘 눈에 띄지 않는 저와는 달리 반에서는 주목의 대상이었는데 성격의 흐름이 있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깔보더군요. 헤이 마이클이 누구야? 그녀는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에밀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상큼하게 웃었다.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나는 그 사람이 여자에 관심을 가질 때의 그 표정이 그의 공개적인 얼굴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만큼 그를 잘 알았다. 우리 이제 나중에 보자. 계획이 있다. 잭가자. 에밀리 응 근처에서 보자.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에밀리를 거의 끌어당기지 않았다. 무심코 손을 흔드는 그에게서 멀어져 손손. 에밀리는 남자들의 관심에 별로 면역이 안 돼서 잭의 매력에 도망가는 것 같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동안 그게 곧 현실이 돼서 헤이 마이클. 며칠 후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잭은 어디에서 일하니 뭐였지? 내 주문을 받는 대신 그녀는 나에게 잭에 대해 물었고 에밀리 왜 물어봤니? 아 그냥 그가 여기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어쩌면 식사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잭이 일을 더 잘할수록 손님이 많아질수록 나는 마지못해 우물 이름을 언급했다. 알려진 회사에 취직이 확정되었을 때 그가 자랑했던 회사. 에밀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큰 회사입니다. 놀랍도록 잘생겼고 성공도 너무 완벽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동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나. 나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잭에 대한 관심을 숨기려고 노력하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에게 연락하려는 나의 시도는 응답을 받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마감 시간이 갑자기 빨라졌고 내가 방문할 수 있을 때쯤에는 항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끝내고 싶은데 드물게 일찍 퇴근하고 영업시간 중에 식당에 갔더니 앉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잭이 내가 물었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언급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번개에 맞은 것과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매번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빠져든다. 그녀의 소리는 마치 첫사랑을 경험하는 소녀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고 흥분으로 거품을 내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마이클,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단지 변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남자친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나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잭에 비하면 진정한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명문 회사에 다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너네 회사와는 달리 항상 데이트 시간을 낼 수 있고 넌 거의 할 수 없잖아. 당신의 해로운 직업 때문에 데이트까지. 잭은 내가 원할 때마다 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타이어 회사에 있고 당신은 당신의 나이에 여행사를 시작하고 싶어 여전히 유치한 꿈을 쫓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잭에 비하면 미성숙합니다. 나의 진지한 꿈은 조롱당했고 마침내 나는 충격과 분노로 의자에서 일어나 다음 날 떠났지만 상사의 야근 명령을 무시하고 또 식당에 와 있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라는 거지? 에밀리는 내 앞에서 눈에 띄게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잭이랑 정말 괜찮나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린 시절 친구라는 그의 본성이 그의 문제 중 가장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는 나쁜 소식입니다. 내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들어주더라. 이 바쁜 시간에 중요한 할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낮은 친구를 욕해야 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게 한심한 게 아닌데 난 그냥 내가 제일 나쁜 남자야.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차갑게 꾸짖기만 했어.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당은 소꿉친구와 어울리지 못해서 악의로 거짓말을 한다. 계속 이러면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 경찰에 신고할게. 잠깐만. 문이 갑자기 닫혔다. 다음 날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고객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상사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마이클은 그만둬요. 그냥 그만둬. 해고야. 그래 너 해고야. 이런 쓸모없는 사람은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몰라. 너무 궁지에 몰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도시에 있는 회사에 있으면 안 되겠어. 에밀리를 생각나게 하지 말고 나중에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공식 해고 통지가
도착했어. 내 상사는 직무 태만과 같은 이유를 나열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어. 내 일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꿈이었거나 그래서 그것들 모두 무의미해 보였어. 나는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느꼈어. 남자 나는 정말 한심해요. 예전에 단골이던 식당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에 4번까지 자주 드나들었던 이곳은 오늘이 돌아오기로 한 날인데도 에밀리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고향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이곳을 만들 테니 그녀를 볼 수 없어도 상관없어. 멀리서라도 그녀를 한 번만 더 엿볼 수 있다면. 처음으로 낮에 본 레스토랑은 여전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련된 외관에 생각에 잠긴 식당에 다가가니 뭔가 눈길을 끌었다. 잠깐만. 점심시간 아닌가. 지금 시계를 확인하니 정오가 막 지난 시간이었다. 식당은 분주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문에는 닫혀있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게 어디야. 점심시간은 늘 바쁘다며 작은 창문으로 여자 손님들이 엿보곤 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당신이 손님이신가요? 목소리가 소심할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그녀 긴 앞머리로 몸집이 작고 수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티밀이 아니었어요.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얼굴을 붉히며 희미한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다소 절박한 태도로 인해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에밀리가 나를 꾸짖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을 빠르게 스캔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미스 존슨 레스토랑이 아닌가요? 음식을 가져온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침울한 디미너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공동 소유주였던 에밀리가 갑자기 식당 경영을 그만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맡겨졌지만 식당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이유를 설명하는 필요한 도움이 분명히 부족했으며 그녀는 에밀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함께 이 레스토랑을 시작한 해너는 어떻게 여자 해너 클라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나요? 에멀리에게서 그녀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래의 꿈을 공유할 정도로 빠른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에멀리가 가졌던 것에서요. 공동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책임을 에멀리에게 맡겼고 간단한 집안일만 하면서 주방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해너 클라욱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접시까지 떠맡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고마워요. 현재로 돌아가서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스트리가 꽤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한 입 먹으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식당에서 먹은 요리 중 최고였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잘하신다면 왜 자르지 않으셨나요? 내가 압도된 채 묻기 전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남자들이 왔을 때 나는 여자 손님을 위해 요리한 것을 요리했다. 에밀리가 실제로 요리를 했다는 사실은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사람은 에밀리가 아니라 한나였다. 주로 요리를 담당하고 모든 준비와 청소도 담당했습니다. 에멀리는 제가 공동 소유주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에요. 에멀리 흔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희미한 미소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극도로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뻐꾸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심한 무대 공포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포기하려고 할 때 고객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과 의사소통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동급생 에멀리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탈출구 에밀리는 집 앞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원했고 에밀리는 자신이 대신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새 깃털을 원하지는 않지만 나는 에멀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쟁반에 떨어지고 결국 그녀의 긴 앞머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떠난 이후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을 텐데 사업주로서는 너무 소심하고 고객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서 식당을 관리하느라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 도와주지 마. 한나, 넌 무능하지 않아. 요리는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소스까지 완성해서 빈 접시를 보여줬더니 눈물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렸는데 난 할 수 없어. 고객 서비스는 제가 할게요. 고객 서비스는 제가 할게요. 지금 제가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혹시 여기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시는 게 낫겠네요. 글쎄요. 에밀리가 그 모든 일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예,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매니저입니다. 앞머리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밝아지는 것 같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채용 중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지원했어요. 한 셰프가 고객이 크림 파스타 소스를 소이 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너와 함께 일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해너가 주방에 있을 때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습니다. 평소에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핀과 반다나 요리하는 동안 그녀의 진지한 표정은 진정한 전문 셰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어가지만 플레이팅이 흐트러지지 않게 살살 들고 가세요. 게다가 요리할 땐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변신해서 패회하고 나면 어김없이 반성회의가 있어서 오늘 나 때문에 그만둬야겠어요. 마이클, 나 또 너무 가혹했어. 내일부터 이거 혼자 해야 한다면 그만두지 않을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말했잖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 내 진심이야. 자, 빨리 정리하자. 간판 좀 닫아주세요. 알았어. 6개월 만에 한너와 저는 상당히 친해졌죠. 우리의 대화는 편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때로는 전문 요리사의 엄격한 얼굴을 하고 때로는 그녀는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녀 웃는 얼굴이 가끔 너무 매력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녀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간판을 잘 닫았어. 해너 가방을 잘랐나요? 그래,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전혀 잘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수줍은 미소도 듣기 좋고 수줍게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내 심장을 뛰게 했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잘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 좀 더 발전하고 싶어서 머리 관리를 좀 시작했어요. 피부도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한 번만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됐네요. 히읗. 그 사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이 반짝반짝 웃고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반년 후 그녀는 레스토랑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서 레스토랑의 이전 쪽에 새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새 건물에 인상적인 것을 지었습니다. 예전 식당 부지는 또 다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이곳은 규모가 커졌고 그 외관은 세련된 고급 요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거기 서서 큰 방해가 되는 목소리가 해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레스토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사색을 방해하는 미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번 큰 소리로 외치며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이제 초췌해 보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응, 오랜만이에요. 내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가방을 뒤져 꽉 움켜쥔 봉투를 꺼냈고 다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해너는 어디 있어?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과하고 다시 가져가면 내가 돌아올지도 몰라. 그게 불법 통지야. 맞아. 내 말이 에멀리를 멈추게 만들었어.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 어떻게 알아? 회계 업무를 이용해서 월급을 올리고 판매상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요. 제가 꼭 간직하고 있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차고원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넌 제대로 듣지 않았어. 에밀리가 방해하는 목소리에 에밀리가 돌아서서 멈춰 섰어. 나는 뒤에서 모든 것을 들었어. 그는 끝까지 진심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사실 마이크를 좋아했어. 조금 지나서 그녀의 웨이브진 검은 머리를 만지는 여자는 수줍고 차분한 여자와 잘 어울리는 데미르 화장을 한 여자는 마치 인형처럼 아름다웠어요. 한나 내 전화에 환한 미소로 응답한 그녀는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했다. 평범한 외모가 내 여자친구가 되자 변신한 해너. 그 평범한 여자는 절대 아니니까 날 그런 식으로 봤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가 나온 그 건물이 어딘지 에밀리의 떨리는 손에서 손이 해너가 상류층에서 나온 건물을 가리켰어. 곧 오픈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해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매니저입니다. 이곳이 예전에 우리 레스토랑 위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렇군요. 새로운 장소의 매니저이시군요. 에밀리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해너에게 팔짱을 끼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안아주었습니다. 해너,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죠. 예전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여기 매니저야. 날 고용해줘. 넌 내 실력과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래서 결정됐어. 채용은 사실 주인에게 달려있잖아. 그 사람들과 얘기한 다음 지금 당장 나를 주인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니? 당신의 요청이겠지. 해너. 에밀리는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활짝 웃으며 나에게 찾아왔다. 승리, 내가 여기서 일할 거라는 말 들었어? 이곳은 코스당 $500도 아니고 $70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곳이니까 넌 아직도 알겠지. 아직도 그 흑인 회사에 지쳐 있어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슬프지만 이런 곳은 당신의 리그에서 벗어났습니다. 맞고 해너, 당신은 그 사람과 꽤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낮은 지위의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이 당신을 이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컨트리 스타일 감각 더 저렴함. 해너는 에멀리가 말을 멈추는 동안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에멀리가 말을 멈추자마자 해너가 물러났습니다. 해너가 주인에게 소개되고 싶었던 것은 맞죠. 마이켈이 말하는. 해너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에밀리의 턱을 충격으로 떨어뜨리는 일에 팔짱을 끼고 있었어. 괜찮아. 그녀에 대해 많이 들었어. 이제 그녀의 성격을 잘 이해함으로 인터뷰는 필요하지 않아. 그녀를 고용하는 것은 불행히도 시작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왜 내가 그 사람이야? 주인 마이켈, 어쩌다 에밀리가 이별 이후의 내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군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난감 디자인 아이디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모금한 자금이 해너와 함께 일하고 온라인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동안 저축한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투어 프로토타입은 호러리였지만 해너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결코 내 꿈을 비웃지 않았고 항상 그녀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모금 목표를 달성하고 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에서 수많은 주문을 받아 히트를 쳤습니다. 한나는 슬프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내 꿈은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에밀리, 해나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대.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파트너로 택해준 내가 신처럼 보였어. 난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이 옳았다고 믿었어. 아이 요리밖에 못하는 사람으로서 싸웠지. 조용히 복종해야만 했다고 스스로 납득했지만 점차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식당보다 늦게까지 영업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내가 바랐던 한 가지가 일방적으로 중단됐을 뿐이다. 그게 내 연애 생활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때 내가 천천히 너를 졸업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에밀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업시간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자신의 요리를 더 추가했다.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집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 상담했다. 레스토랑 에멀리는 이 턴키 부동산을 선택하고 외관을 그대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 도와주세요. 우리 회사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너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땅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헐고 내일 새 레스토랑을 지었어요. 진정한 해니스가 드디어 오픈할 거예요. 외관과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개별 요리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결정했어요.
레스토랑 전체는 그녀가 완벽하게 졸업했다는 증거입니다. 에멀리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에밀리, 난 괜찮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어. 그녀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에밀리는 한나의 결정적인 이별에 충격을 받은 듯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에밀리는 돈 꼭 갚아줘. 알았어. 그 오래된 식당이 없어져도 기록은 남아있잖아. 변호사한테 법적 고지를 받았지. 그렇지, 나 그런 돈은 없어. 나 혼자 중얼거리며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내게로 돌렸어. 헤이 마이클, 이제 CEO잖아. 약속 지키지. 나를 지지하기 위해 CEO가 되었을 때 여전히 절박한 눈빛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녀는 정말 끔찍한 광경에 매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러났지만 한나는 위로의 손길로 부드럽게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 여자 외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응원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 그녀는 독립적이고 인상적인 사람이고 내 꿈을 비웃는 전 애인과 힘든 시기에 나를 지지하고 곁을 지켜준 현재의 파트너 사이에서 한동안 그녀를 지지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선택은 분명했다. 나는 한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눈치도 없이 에밀리를 지나가고 있어. 미안하지만 내일 개회식 회의가 있어. 내가 머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가자. 마이클. 한나와 팔짱을 끼고 우리는 회의가 끝날 때쯤 식당에 들어갔다. 에밀리는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해너는 나중에 새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해너에 따르면 에멀리는 잭이 새로운 사랑을 찾은 후 잭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잭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사라졌으며 에멀리는 완전한 이혼 양식과 공동 서명된 부채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에멀리는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장난감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업 학교 시절 그녀의 꿈은 유명한 레스토랑 주인이 되어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 목표는 돈을 가진 부유한 남자 에멀리와 결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리 실력과 취향이 길을 잃었어요. 나는 그녀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를 몰래 바랐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성공하고 직원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장난감을 더 많이 만들자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모토로 삼은 것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바쁜 생활이었지만 해너는 더욱 바빴습니다. 마이켈의 완벽한 타이밍. 우리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두세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약이 쇄도하여 매일 예약이 쇄도하여 주문하기 쉽도록 저렴한 코스 메뉴도 디자인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내 일입니다. H 접시를 올바르게 배치하십시오. 신중하게 그러나 빨리 이해하십시오. 셰프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일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엄격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우뚝 선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을 찾는 이 여정을 계속 응원하며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얻은 후에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사람을 알고 있다. 자신감을 얻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은 강해지고 꿈과 행복을 이룬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럼 좀 잘하자. 여기만 놔주면 돈이라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소꿉친구인 에밀리가 운영하던 식당이 마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폐업 위협원인은 이 깡패 같은 남자가 그들에게 퇴거를 강요했다. 레스토랑을 비방하고 손님을 내몰았다. 그런 위협에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자가 에밀리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곳을 짓밟고 서 있는 것. 그것은 모두 돈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승리죠.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에밀리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슬픔. 이 사람들이 그녀의 소중한 곳을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곳과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리웠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고향 풍경이 그리워졌어. 내 이름은 데이빗 폼슨이야. 드디어 좀 더 긴 휴가를 얻어 몇 년 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소꿉친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인사를 하기 위해 소꿉친구 에밀리와 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아어즈 다이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고풍스러운 작은 식당이다.
어렸을 때 꽤 번창하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북적대기 전보다 많이 쇠퇴한 것 같았지만 그 고요함이 나도 모르게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세게 삼키는데 폐업은 아니었나요?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문에 열린 표시가 있었어요. 좋아요. 아직 영업 중인 것 같아요. 안심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땡땡땡 청량한 종소리 안녕. 가게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내 얼굴을 보며 가볍게 손을 들며 안녕 오랜만이야 에밀리. 이상한 긴장감이 나를 사로잡아 몇 년 만에 재회해서 내 말투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데이비드 당신이 돌아왔다. 에밀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에밀리. 평소의 밝음이 마음에 들었고 피곤해 보였고 식당 안에는 점심시간이었지만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셰프복을 입은 나도 그 사람도 다운된 것 같았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살며 많이 놀았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 사람 가족은 아버지가 늘 꿈꿔오던 레스토랑을 열고 부분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중학교 때 이미 셰프가 되기로 결심했고 미래를 위해 즉시 요리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훈련을 받고 최고의 셰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대접할 테니 데이비드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웃었는데 지금은 놀란 것 같죠? 좀 내 대답에 씁쓸한 미소로 답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요. 아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너무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밀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았고 엄마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좋아했던 요리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에밀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겪으셔서 더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을 잃었다. 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훈련을 하다가 엄마가 쓰러지셔서 돌아왔을 때쯤엔 이미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는 손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인마이 메모리도 찍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진지하게 요리하시는 아버지와 웃으며 서빙하시는 어머니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에밀리. 이유가 있냐고 묻으려던 참외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 야 오늘도 머리가 죽은 것 같구나. 들어간 사람은 태도가 거친 남자였어. 뭘 원해? 에밀리의 긴장된 목소리가 남자에게 던져졌어. 에밀리 너무 차갑게 굴지마. 나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싸움을 시작해. 희죽희죽 웃었다고 하니까 정말 무례한 놈이네. 내가 쳐다보더니 내 시선을 알아차린 듯 노려보며 뭘 보고 있는 거야. 깡패 같았어. 내 소꿉친구야. 웃기는 짓은 하지마. 넌 쉽게 헤어나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대담하게 남자 소꿉친구 뭐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대답은 아니. 젠장 넌 정말 안 그랬어. 주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에밀리의 얼굴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해리스 씨 때문에 우리 음식이 나쁘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장소가 비위생적이어서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군요. 제가 소셜미디어에 몇 가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레스토랑이 해리스라고 불리는 이 남자가 분명히 미식가인 것처럼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식가 작가로서 상당한 비난입니다. 라이더가 이 장소에 대해 나쁜 리뷰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 그냥 이 장소를 포기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비열해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웃사이더가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 대표 평판을 망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리스는 내 반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작가야.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에만 글을 올렸지만
전체 기사를 쓸 수 있잖아. 음식이 뭔지 알잖아. 앤드루즈 다이너는 그의 말대로 최악입니다. 에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낡은 식당은 금세 망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여성 요리사 기술은 놀이시간 수준에 불과해 이 업계에서 당신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강한 혐오감과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앤드류의 식당뿐만 아니라 에밀리의 미래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지금 이곳을 떠나십시오. 나를 무시할 계획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에밀리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싱긋 웃으며 가방에서 꺼낸 공책을 두드렸다. 아마도 그의 검색 기록일 것이다. 에밀리는 조용히 그를 노려보며 우스꽝스러운 작가다. 당신은 인간의 예의가 전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해리스는 내 말에 약간 움찔했다. 쓰레기하, 내가 하는 한 괜찮다. 난 진실을 걱정하는 돈을 벌어 세상이 원하는 걸 뻔뻔하게 공급할 뿐이야. 그는 계속 말을 더해 불을 살짝 붙였을 뿐이야. 엄마 고집만 세고 내리막길을 걷는 이곳의 잘못은 딸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녀는 언제 물러서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리로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 레스토랑에서 나가세요. 우리는 레스토랑을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밀리가 어떻게 부르짖든 나는 그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평정을 되찾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명소리에 놀란 그의 움찔함. 해리스, 그렇습니까? 더 이상 머물 생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쥐고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가 걱정돼 이별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갔다.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에밀리가 문으로 다가가 간판을 다듬으로 바꿨다. 데이빗, 미안해. 알겠어. 관련하니 그것도 내 잘못이야. 우리는 서로 사과했고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내 말에 머뭇거렸다가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아까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이 리조트 개발에 대해 언급했는지 알지? 그 지역에 계획이 나오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제안했지만 아버지의 추억이 가득한 가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자 해리스는 식당에 오기 시작했고 그는 벌레를 발견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음식 엄마는 진심으로 그것을 처리했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리뷰를 게시했습니다. 앤드루즈 다이너의 주인은 고압적이며 최악의 경우 그날부터 위생을 걱정하는 음식에서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불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없을 때에도 레스토랑의 평판은 매일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소셜미디어에 불만 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불만 사항에는 음식이 좋지 않다는 일반적인 불만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더럽고 직원은 운친화적입니다. 이름은 러스 다이너였지만 메뉴에도 없는 항목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어. 그녀가 지켜준 이 장면을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내가 돌아온 이후로 계속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깨달았어. 매일 전화가 오고 누가 소리 지르고 불만은 계속 들어와. 오늘처럼 해리스가 자주 나타나서 곧 퇴거하라며 엄마가 쓰러진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문을 꽉 잡았을 때였는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해리스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에밀리의 엄마였어. 에밀리는 돌아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 아, 저기 데이비드는 저거구나. 엄마 오랜만이야. 잘 컸구나. 너무 엄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옷도 덜 입었잖아. 에밀리가 엄마를 부양하러 달려왔어. 괜찮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에밀리가 엄마를 달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는 곤란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 의사가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했어. 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데이빗 밖으로 향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나에게 남겨 두 사람은 가게를 떠났다. 엄마가 살이 빠졌죠. 그렇죠. 살을 좀 빼야 한다고 하셔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엄마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가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걸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이곳이 나에게도 추억으로 가득 차도록 돕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난 그녀의 어머니와 무엇보다도 그녀의 미소를 보호하고 싶어. 말을 하기 전에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에멀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울어서 붉어지고 부은 그녀의 눈을 만났지만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서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당신의 자벽부로 생각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약간 농담하는 어조로 그녀에게 이 말을 한 다음 그녀에게 고어메이 네트워크 매거진 작가 데이비드 와우 고어메이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유명한 그룹 5월 매거진 당신은 그들을 위한 작가예요. 데이빗 당신은 꿈을 이루었어요. 그녀는 내가 지금 내 꿈을 이룬 것에 감탄하며 얼굴을 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목이면 괜찮습니다. 그녀는 안심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진짜를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이야기 그래서 나는 앤드루 다이너의 부활을 도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야. 에밀리를 붙잡지 마. 잠시 생각한 후 그녀가 예전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제안에 따라 우리는 식당을 일시적으로 닫고 부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메뉴를 간소화하고 시그니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맛을 보존하기 위해 메뉴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메뉴를 줄이고 특히 대중적인 인기 요리인 오믈렛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멀리는 처음에는 이전 메뉴를 바꾸는 것을 거부했지만 몇 가지 항목에 집중하는 것에 이점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오믈렛 선택도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문 요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가 훈련을 받은 레스토랑에서 인기 있는 요리였으며 직원 식사를 담당하면서 종종 연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수석 요리사들에 의해 인정되었고 그들은 특별히 르라이에서 그녀에게 그들의 요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앤드루즈 다이너의 시그니처 요리에 대한 강력한 후보가 된 음식을 공유한 다음 데미그 글레이즈와 화이트 소스를 곁들인 클래식 케첩 전환부터 드레스 모양의 계란을 위해 얹은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인 오믈렛까지 다양한 종류의 오믈렛을 실험했습니다. 휘핑 달걀 흰자를 사용하여 얻은 푹신한 식감 그녀는 하나하나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오래전 솔직히 그녀를 전문가로서 보는 것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각 버전을 맛보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오믈렛을 결정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멀리가 조용히 이 오믈렛은 앤드루즈 다이너의 전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요리에 케첩을 곁들인 고전적인 노란색 계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고객은 너무 이상한 것을 피하면서 혼란 없이 주문할 수 있었지만 고유한 판매 포인트가 없는 오믈렛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지 재료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앤드루즈 다이너는 이미 현지 농부들과 인연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 지역에 있는 가금류 농장을 기억해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치킨 브랜드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앤드루즈 다이너는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저렴하고 지역산 계란과 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이전보다 높을 것이지만 추가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집중하는 가치는 여전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지역 브랜드 치킨의 희소성과 그것을 앤드루즈 다이너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일단 고객 유치와 입소문 창출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방향을 정했고 결국 에밀리가 만들었어요. 맛도 모양도 일품일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인맥을 활용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프로모션을 하면서 오믈렛 나이스를 만들면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오픈일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예산이 오믈렛을 만드는 데 투입되어 외관 리모델링을 할 여유가 없었지만 에밀리와 저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멋져 보입니다. 다시 칠하고 하단까지 마무리합니다. 가게 내부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문을 열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럴 거예요.
알았어, 다 잘 될 거야.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응, 우리 함께 고생했어. 분명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서로 굳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둘 다 현관으로 향했다. 믿을 수 없는 시드와 우리 앞에 긴 줄이 접혔다. 데이빗 밖에서 형성 중이었어. 이건 꿈이 아니지. 그래, 정말. 어떡하지? 울고 싶어. 야야, 진짜 일 시작이야. 이제 힘내라. 셰프네가 말하며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늘 환영받았던 밝은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앤드류의 식당은 이제 그날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식당은 매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너무 바빠서 돌고 있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줄 수 없으나 쉬는 시간에 간식을 가져오셨다. 에밀리는 쉬어야 한다며 야단을 치셨지만 어느 날은 손님이 남아있고 일과가 있어서 예전보다 건강해 보여서 남몰래 기뻤다. 거의 끝나가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우리는 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오랜만이군요. 거기에 해리스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계시다면 떠나주세요. 문제를 일으킬 거야. 에밀리의 얼굴과 목소리가 즉시 굳어졌어. 너무 화내지 마. 얘야, 너 예쁜 얼굴을 망치고 있어. 달갑지 않은 두 남자가 싱긋 웃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 너의 어린 시절 친구를 위한 뭔가가 있다고. 해리스가 나를 돌아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널 위해.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굳어졌어. 오랜만이야, 데이비드. 내가 여기서 웨이터로 다시 일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해리스 옆에 있는 남자가 기름진 얼굴과 잘난치 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베넷 씨는 그 사람을 아시는구나. 에멀리의 목소리는 베니트의 대답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회사 작가라고 떠들지 마. 이제 그냥 실직자일 뿐이야. 베넷의 말을 듣고 에밀리가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더 꽉 쥐었다. 베넷은 당신이 쓸모없어 해고됐다고 말했고 실직한 상태에서 나한테 너무 큰 소리를 하는 거 참 웃기다. 해리스가 나를 가리키며 크게 웃었다. 에밀리,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둬야 해. 그 사람이 맞기 전처럼 다시 손님이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니? 빨리 이곳을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믿을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무능합니다. 그가 이룬 성공은 단지 우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항할수록 상처는 깊어질 것이고 그는 에밀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보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 엄마와 똑같은 실수를 할 만큼. 그 사람은 사악하게 웃었어. 내가 에밀리와 베넷 사이에 끼어들지 마. 에밀리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에밀리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마. 밤에 놀고 있어. 무능하니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구할 수 있으니 떠나라. 내 뒤에 서 있는 에멀리는 베니트와 해리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그 사람 덕분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도 나도 당신에게 절할 것입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게 손님들로부터 박수와 환호가 터지자 그제서야 남자들은 그 안에 손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듯 황급히 얼굴을 바꾸더니 아무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갔다. 그런데 너희 둘은 굉장해. 그래, 맞아.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상쾌했고 예상치 못한 칭찬에 에밀리와 나는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러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한 손님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성공적으로 폐업 후 그날의 영업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베넷과 그의 동료들이 말한 것처럼 가게의 조용한 곳에서 에밀리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실직 상태였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었지만 내가 계획했던 꿈의 절반을 도망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뿐이지만 데이빗, 당신이 그만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베넷에게 해고된 날이 생각났어요. 이 평가와 함께 기사를 쓰세요. 노포 식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 시도해 볼 수 있다.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책상을 쾅쾅 내리쳐서 위에 쌓인 서류가 펄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데이빗, 나는 내 의견을 묻지 않았어. 하라고 했어. 쓰기. 대형 출판사가 발행하는 미식 네트워크 잡지는 건전한 내용으로 알려진
미식 잡지의 최고 판매율을 기록했지만 베네디 책임을 맡은 이후로 우리 작가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거짓말만 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현재 독자의 절반은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항상 나를 두렵게 했지만 나는 이 삶에 질렸어. 나는 돈에 흠뻑 젖어 벌칙을 받는 작가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쓰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잘난 체하는 바이블을 외쳤고 내 말을 듣고 베넷은 눈썹을 꿈틀도 하지 않고 알렸다. 해고됐다고 거짓말을 했어. 꿈을 이뤘다고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참 한심하게 도망쳤어. 말을 하다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 그토록 꿈꿔왔던 음식 글쓰기의 세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 가혹한 현실과 불공평함에 짓눌린 에밀리의 전부였다. 도망친 순간 양쪽 뺨이 아팠다. 에밀리가 나를 때렸어. 멍청한 데이빗 쓰러질 필요 없어. 도망가도 괜찮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쓰는 것보다 누군가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녀의 말 집에 돌아가는 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 지금은 파리에 있지 않아. 나는 여기 있잖아. 내 꿈도 변해도 괜찮아. 데이빗. 그녀의 미소가 내 앞에 있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데이비드. 나는 당신 덕분에 고객이 계략 식당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맞설 용기를 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 가게와 우리 모두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멀리. 어느새 흐려진 그녀의 미소. 나는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울보 데이비드. 그녀의 놀리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구했다고 했고 나도 그녀에게 구원받았다고. 그녀는 내 꿈이 깨져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도 괜찮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 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에멀리. 감사합니다. 해리스와 벤이 방문한 날 이후에도 앤드루 다이너는 계속되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비즈니스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가 마지막 접촉에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연락처에게 연락했고 앤드러스 다이너 방문을 제안한 사람은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미식가인 소피어였습니다. 그녀는 요리법 책을 출판했으며 심지어 그녀와 제가 막 시작했을 때 메이 네트워크 매거진을 포함한 고어메이 잡지에 칼럼을 게재한 요리 연구원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성사되어 회사 밖에서도 친분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앤드루 다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소문을 듣고 화제가 되었던 오믈렛을 먹어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소피어가 승인하고 아워더밸류즈 다이너 오네트의 성공이 보장된다면 에멀리는 소피어의 방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너무 열성적이어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에멀리.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내 체력에 대해 확신합니다. 앤 아워더밸류즈 다이너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왜 식당으로 오라고 했는지 알겠다. 에밀리는 셰프 옷을 입고 주방에 서려고 했어.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어. 데이비드. 그만둬. 에밀리야. 에밀리. 내가 달려왔어.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는 별 노력 없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데이빗. 좋은 아침. 지금은 그런 상태로 요리를 할 수 없는 환대를 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녀를 억지로 안 쳤지만 해야 한다. 아니 쉬어야지. 오늘 식당 문 닫아야지. 내 말에 소리 지르더라. 오늘은 기다리는 손님이 없으니 소피아가 올 거야. 너 쓰러지면 오늘은 영업해도 돼. 소피아한테 사과할 테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다 정리했어. 데이비드. 난 낭비할 수가 없어.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고 내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앉아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며 내가 할 테니 에밀리가 쉬도록 해라. 그녀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 쉬어야 해요. 건강에 해로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낸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쓰던 앞치마. 엄마 제발. 데이빗. 그녀를 멈춰주세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비밀리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에멀리. 당신은 요리를 한다는 뜻이죠. 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당신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나한테 말했지.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어. 미안 에밀리. 최근에야 알았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늦게 식당에 돌아왔을 때 알게 된 건 정말로 우연이었어. 밤에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에밀리가 아직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들어갔더니 그 어머니가 앞치마를 입고
그 앞에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 어색한 모양의 오믈렛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건강은 에멀리와 나의 보살핌 덕분에 안정되었고 에멀리로부터 식당의 최근 성공 소식을 듣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요리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탄 오믈렛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딸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들었고 에멀리와 그 이야기를 나눈 후 에멀리에게 그것을 비밀로 유지해달라는 그녀의 간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가 침묵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는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곧 오믈렛을 가져왔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주 좋아, 정말 맛있어. 엄마. 에밀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아빠가 돌아가신 뒤 늘 후회했어. 식당을 내 어깨에만 맡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꿈만 보느라 겁이 났어. 우리가 당신을 너무 밀어붙이면 우리도 그녀를 잃을까 봐 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거든요. 에밀리, 당신의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꼈고 당신이 일하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 덕분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뻐. 에밀리,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이 끌어안고 눈물 흘린 건 다 오해였어. 둘 다 서로를 너무 아껴서 엄마가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어. 그날 주방을 돌며 에밀리가 동의했고 식당 외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영업시간 단축을 공지하고 당일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에밀리를 검거해 무리하지 않게 간단한 준비도 도왔고 조금 어리둥절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계획대로 소피아가 방문하여 어제 다이너의 시그니처 요리인 오믈렛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소피아는 그날 정말 맛있다고 에밀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밝은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의 소셜미디어에는 게시물이 떠들썩했습니다. 현지 재료와 브랜드 닭고기로 만든 앤드루 다이너의 고급 오믈렛에 대해 몇 달이 지난 후에도 널리 알려졌던 앤드루의 식당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으며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멀리의 어머니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식당을 하루 30끼로 제한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매니저가 더 나은 옷을 입고 더 편안하게 일하는데 도움이 된 온라인 예약을 시작한 날 그녀는 에멀리의 허락으로 그녀의 건강이 더욱 좋아짐에 따라 예약 슬롯을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앤드루 다이너의 부흥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작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내용과 꼼꼼한 글쓰기로 인기 음식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프리랜서 컨설팅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소문과 러스 다이너 그리고 인플루언서 소피어의 조언은 대부분 단지 조언일 뿐이지만 글을 쓰던 시절의 경험과 연결을 통해 몇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내 작업이 이전 상사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베니트이 나에게 연락했는데 상사로부터 나를 라이더로 다시 데려오라는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 급여의 2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베니트, 나는 당신이 다이너 에멀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한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내 말에 대해 일련의 변명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폭로하겠습니다. 앤드류 식당뿐만 아니라 해리스와 당신의 애완 작가들을 이용해 다른 여러 가게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힌 것 같습니다. 듣고 놀랐습니다. 회사 밖에도 그런 공범이 있었는데 좀 죽고 다 터져버렸고 당신이 해고한 동료 작가들, 소위 친구들과 함께 증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 꼭 지옥으로 끌어내릴 테니까 봐봐. 내 말에 그 사람은 할 말을 잃었고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나는 이너스 식당 사건 이후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고 베넷에서 해고된 다른 동료들과 접촉하고 매장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나는 에밀리가 나를 인정한 순간부터 무자비한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익을 얻는 부패한 산업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돕겠다고 다짐했고 동시에 나 자신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취재한 국수 가게에 관한 기사 그리고 이메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최근 이메일을 열기 위해 클릭했습니다.
셰프의 흰색 옷을 입은 에밀리가 앤드류 다이너가 돌아온 후 유명한 파리 레스토랑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을 계속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어머니는 꿈을 쫓으라고 말하며 에밀리에게 중요한 수도와의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출발 당일 파리로 꿈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둘 다 꿈을 이루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에멀리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별을 잘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멀고 우리가 공유한 말과 미소에 도전하고 있지만 작가로서 나만의 출판사를 시작하고 그녀의 레스토랑을 취재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나를 강하게 해줘. 내가 날 믿어주는 걸 알아 데이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계속 밀 수 있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면서 나는 에밀리를 꼭 안아줄 것입니다. 꼭 파리에서 만나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계략을 세우세요. 인간 정신의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믿는 누군가는 그 힘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으니까요. 에밀리와 나는 이제 우리가 믿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이전보다 조금 변경된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의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의 지갑. 나는 여자를 쫓아 역 승강장을 돌진합니다. 기차에서 본 여자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이 확실히 엉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걷고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추격에 휘말린 이후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성공하면 승진하게 되는데 동료가 함정을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난 너한테 실망했어, 스티브. 절대. 그 지갑을 집어드는 순간 걱정 없이 순탄했던 내 하루가 끝나가는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날들이 시작됐어. 올라잇. 오늘은 아침 기차를 타는 동안 무거운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일어나서 중얼거린다. 기차 천장에 걸려있는 여행사의 광고였다.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프로젝트였다. 나는 스티브 존슨이다. 32. 나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주로 광고를 만드는 일을 맡고 있다. 짧게 클라이언트를 위한 광고 전략과 제안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터. 기껏해야 아이비리그 출신은 아니고 세 번째 타이어 학원입니다. 기분 좋게 지원하고 멍하니 강의만 들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일을 하는 삶 사랑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생활이 싫다. 거기서 회사 설명회를 갔다가 부스를 찾았다.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나는 종종 보았던 광고 뒤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만든 매력적인 단어들, 모두 누군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계시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류할 수 있습니까? 저의 무례한 질문에 저절로 입이 움직였는지 감독님이 화를 내는 대신 친절하게 유리한 기술과 자격을 설명해 주셔서 결국 감독님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면접에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광고를 흉내냈다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몇백 개를 벌고 이 과정에서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헛된 삶을 후회했는데 채용팀에서 내 노력을 인정해줬다. 현재 소속사인 기획사 전공 10년이 지났는데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떨쳐지지 않는 것 같다. 그때만큼 기운이 없다. 나는 내 일에 가장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광고에 대한 나의 열정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큰 프로젝트를 처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매일 전쟁터로 향하는 전투입니다. 기차는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작업한 광고를 올려다보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내 자신의 일을 칭찬해야 합니다. 내 직장에는 각각 고유한 신념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두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개인 그룹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기업의 사다리에 올랐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선생님,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후배 직원이 나에게 달려와서 내 취향이 촌스럽다고 말했고, 교육 수준이 낮고 진부한 디자인의 허영심 W를 사용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화난 후배들 전혀 배우지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 후배는 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종종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에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파벌을 의식하는 대부분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글쎄, 그들은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티브 중 누구 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고토 디자인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까? 이전에 비슷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 아이디어는 그가 말을 더듬었고 나는 내 PC에서 내가 존경하는 광고로 가득 찬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브레인스토밍 노트 한 사람에게 손짓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작업이지만 혁신적이고 제품을 잘 보여줍니다. 무료 게임 광고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증나지만 창의력으로 즉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영감을 얻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고 그의 눈이 밝아지네요. 당신은 항상 당신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티브, 저는 그 역할에 응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저학력 엘리트의 전형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리더이고 자연스럽게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엘리트들, 난 당신이 절대 이기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나를 향해 희죽희죽 웃어대는 사람은 바로 내 동료입니다. 그는 기획부서에 속해 있으며 고도로 교육받은 엘리트 리더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나를 라이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상사가 우리 둘을 회의에 불렀어요. 스티브와 앤더슨, 여러분 각자가 특정 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광고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상사가 우리에게 말했지만 진짜 문제는 H 고위층이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기대감, 다음 차기 책임자에 대한 결정은 내 상사가 회의를 마친 후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앤더슨의 눈은 맹렬하게 빛나며 이전 선언으로 이어졌으므로 계획이 선택된 사람이 당연히 다음 책임자가 됩니다. 이미 분명하지 않나요? 앤더슨이 동의하며 측근을 활발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자체 제작 그룹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직원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합니다. 스티브는 앤더슨을 이기거나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사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게임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여 입사하여 1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후 스티브의 승진 후보자로서의 속삭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애 데르송을 이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나 패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가 뭔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앤더슨의 말은 엘리트의 관심을 한꺼번에 끌고 있습니다. 대학은 웃음에 둘러싸여 대답할 수 없었다. 앤더슨이 맞았다. 우리 회사는 나와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파격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내 안에 불타오르는 희미한 희망, 당연히 그럴 거야. 열심히 하자. 자수성가 집단을 안심시키고 엘리트들에게 도전하면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앤더슨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교활한 미소로 그것을 잡았다. 그게 정신공정이다. 그리고 맞아 그 순간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오늘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돼. 나 회의가 2번 있는데 안 돼. 이메일에 답장하는 걸 깜빡했는데 마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빡빡한 통근 열차가 자연스럽게 지루해졌어. 새 프로젝트가 이미 빡빡한 작업에 추가되어 일이 더 바빠졌습니다. 후회하다 한숨. 그 순간 실례합니다. 내는 중 희미한 목소리 붐비는 기차 속에서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주름진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 미안. 그 사람은 내려야 해. 제발 비켜줘.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팡이를 짚고 힘들어 보이는 아주머니를 찾았어. 괜찮니? 나를 따라올게. 출구로 데려다. 좋아. 고마워. 얘야. 데려가면서 계속 전화해. 문 근처에 있는
승객에게 길을 안내해줘. 나는 어릴 때부터 과격한 할머니의 소년이야.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혼자 둘 수는 없어.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기차를 타야 했는데 괜찮아요. 여기 붐빌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하고 당신의 친절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곤한 몸이 더욱 지쳤지만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해서 절을 해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 통근 시간 내내 만족감이 남아있었어. 또 기차가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 가끔 누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어. 어쩌면 피곤해서인지 나 자신과 싸웠는지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내일 프레젠테이션 전날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장부터 임원급까지 모든 사람이 내 계획이나 앤더슨을 선택해야 할지 누가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참석할 것입니다. 다음 추장이 될 예정이었는데 드디어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마지막에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피곤했습니다. 일어서서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의자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스티브 앤더슨 너도 준비가 다 됐다고 자랑하고 정시에 퇴근하던 앤더슨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났어. 뭔가 깜빡하고 내일 최종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너도 준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여분이었어. 조심성 있는 앤더슨 평소에는 잘난 척하고 태평해 보였고 내일 발표에 대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의 감동받았어요. 스티브 창백해 보이시네요. 내일은 괜찮을 것 같네요. 제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어서.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마도 그게 그의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겠지만 앤더슨은 유난히 집요한 것 같았어.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것 같았어. 떠나기 전에 문서 몇 장을 인쇄해야 했어. 내일 일찍 사무실에 보고할 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잔소리가 들었지만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만 했다면 다음 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평소보다 빠른 기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다. 사무실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기차가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도 연중 시간을 고려하면 의상 때문인 것 같았고 그게 내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그녀가 여자일 것 같다고 암시했지만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는데 소매뿌리와 밑단이 더러워지고 구멍도 뚫렸는데 초라한 PD 딱 맞네요. 와 뭐야 더러워 보이네. 기차에 탄 승객들은 놀라서 헐떡거리거나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차로 이동했다.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때때로 그녀의 가방을 통해 휘날리며 그녀의 존재감에 AR을 추가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도울 수 없었지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가정과 모순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그녀의 발 옆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이랑 똑같은 지갑이었는데 지갑이 낡고 너덜너덜해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기차가 역에 멈춰서 떠나려고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지갑을 들고 서둘러 갔어요. 그 사람은 이미 훨씬 앞서서 플랫폼을 빠르게 가로질러 달려갔어. 잠깐만 지갑 떨어뜨렸어. 나는 큰 소리로 그녀를 쫓아가며 계단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마침내 속도를 늦췄어. 미안해 지갑을 떨어뜨렸어. 나는 그녀가 돌아서면서 그녀의 팔을 대담하게 잡았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빨리 달려듦에도 숨이 차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 지갑을 찾았나요? 네 이거 내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놀라서 거기 서 있는 동안 놀랍도록 우아한 몸짓으로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다시 계단을 올라갔더니 어느새 사라졌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회사 근처 역이 아닌 다른 역에서 내려서 평소에 출근하려던 참이었다. 시간이 어쨌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에 선택한 다른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앤더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앤더슨은 기분 좋게 돌아왔다. 앤더슨은 굳이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스티브 무슨 일이야? 마지막 순간에 발표를 취소하다니 다들 무책임하다며 화를 냈다. 앤더슨 너 아니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 덕분에 내 계획이 승인됐어. 고마워. 스티브가 말했어. 그래서 앤더슨은 끔찍할 정도로 뒤틀린 지하어를 뽐냈어. 그걸 깨달았을 때
내내 그 사람이었어. 나는 자기 혐오의 물결을 느꼈고 기운이 빠졌다. 페어플레이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왜 믿었을까? 직장에서 PC를 켜자마자 뭔가 꺼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제와 뭔가 다르다. 직감의 문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무언가보다 훨씬 더 나빴다. 숫자가 터무니없이 틀리고 아이 이름으로도 쉽게 발견되고 회사 참고 자료는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고 그래프는 관련 없는 것으로 대체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짧게 삭제되었습니다. 백업이 없어져도 문서가 처참하게 변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서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었고 참여도 불가능했는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는데 왜 스티브를 철회했느냐는 상황을 알고 있는 후배 스태프의 말이 이제는 엘리트들에게 원망스럽게 들렸다. 자수성가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앤더슨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상업 영화의 주연이 확정되었을 때 눈에 띄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앤더슨은 거의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예시리 파워커 데뷔부터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멋진 팔등신의 몸매를 지닌 인기 배우이자 모델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얼굴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으며 이렇게 화끈한 성격을 지닌 고객의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후배 직원이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 안에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책상 물건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 아침에 내린 결정입니다.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행동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사가 클라우드 밖에서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무시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뒤에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니어의 업적을 공로 삼는 것이 고객에게 무례한 일인 것처럼 수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은폐했는데 이제 이 비겁한 행동은 정확히 내가 당신이 제안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원래 앤더슨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요? 당신이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앤더슨 자신이 이에 대해 증언했는데 그것은 나의 다른 항의를 포함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앤더슨을 이기고 싶었더라도 이 모든 비난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 상사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과거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를 자발적인 사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는 해고될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스티브를 낭비했습니다. 저는 저항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날조된 사실과 허위 이야기로 해고됐는데 내 수년간의 노력을 알면서도 앤더슨의 비난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파일을 파벌에 관계없이 동료들과 공유해서 협업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소원을 후배에게 맡겼는데 잘 지내긴 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다. 무직에서 벗어나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장 가까운 역으로 걸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해고의 깨달음. 이제 나는 누명을 쓴 충격으로 바닥에 있었다. 상사에 대한 불신과 내 노고를 본 배신감,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꼬리표가 붙은 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지 곧 다시 돌아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후배에게 계속하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솔직히 이 일을 계속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제서야 일이 벌어졌다. 아, 미안,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있지 않았는데 어깨에 가벼운 충격이 느껴졌고 다음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오, 거기 그녀가 그 여자였고 기차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 초라한 여자, 지갑을 떨어뜨린 그녀는 똑같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랜만에 당황해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인사를 했다. 그녀는 묵묵히 긴 앞머리 사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강렬하게, 솔직히 엄청 무섭다. 그래, 아주아. 그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니까 더 무서워지고 안절부절했어. 내 갑자기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사원증은 아직도 목에 걸려 있어요. 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때쯤에는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마음이 애쓰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초대가 확실히 제 기분을 좋게 해줬어요. 당신의 감사는 정말 충분해요.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그냥 많은 일을 겪었나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제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격려하는 좋은 경청자였습니다. 그녀의 신비한 외모와 부유해 보이는 태도로 상황 그녀는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손님을 방해할 수 없으니 스티브는 시간을 갖고 즐겨주세요. 그러나 저는 스티브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회상 중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충격은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막연한 말들로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머리에 딱 맞았으니 계속 일하고 싶죠.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꿨어요. 대학 시절에 참석했던 채용 박람회에서 느꼈던 충격이 기억납니다. 이미 제가 공식적으로 자진 퇴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실은 제가 잘못 때문에 해고당하는 중이야. 그 사람이 온다. 그게 사실이야. 내가 나타날 때 입구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 앤더슨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도착했어. 이봐, 스티브 파이퍼에게 돈을 지불할 시간이야. 응, 묻지 않고도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일지 알았어. 그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을 거야. 정체성은 있지만 곧 부장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계파나 학력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겠습니다. 제가 모두를 돌볼게요. 스티브 마음대로 구직 활동을 하든 자유롭게 반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나는 앤더슨이 한 조각의 희망을 움켜쥐고 말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어젯밤에 당신을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했고 솔직히 지금은 별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약간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을 우회하여 사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리셉션 구역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윙윙거렸습니다. 앤더슨과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앤더슨이 무슨 일인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앤더슨이 접수처를 가리키며 시선을 따라 손을 흔들고 나도 깜짝 놀랐다. 대체 왜 그녀가 여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걸까? 앤더슨의 목소리가 입구를 통해 울려 퍼져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 눈부시게 아름답고 인기 있는 여배우 예시리 파워커를 직접 그려보세요. OMG. 그녀가 정말 멋지다고 믿을 수 있어요. 저 위대한 인물을 보세요. 사랑해. 예시리가 예시리 앤더슨 앞에서 예시리의 열렬한 팬은 완전히 압도되어 기쁨에 넘쳐 눈이 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동안 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안녕하세요. 스티브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애슐리 파커가 내 이름을 스티브라고 부르고 있던 게 아니군요. 왜 애슐리는 당신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앤더슨의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없고 우리는 업무 관련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스티브입니다. 그녀가 특별히 당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그녀의 매니저가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처리할게. 이대로 해고하게 놔둘 수는 없어. 갑자기 회사 입구에 사장이 나타났어. 얼굴 깜짝 놀란 사진. 애슐리 파커가 금세 밝아진 그에게 딱 타이밍에 딱 맞아. 대통령님 얘기하러 왔어요.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이 없었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혼자 왔는데 그녀가 다가와 갑자기 내 팔을 잡았습니다. 예시리 앤더슨은 창백해졌고 내 옆에서 거의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소란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녀는 비엘이 스티브가 책임자라면 광고 촬영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멍청해졌고 그녀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신만 드러냈습니다. 눈봐 알 수 있지. 잠깐만. 또 만나서 반가워요, 스티브. 그녀는 사실 어젯밤에 레스토랑에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은 여자였죠. 웃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젯밤에 꽤 달랐죠.
공포 영화 역할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불안한 사건의 여파를 진정성 있게 묘사하기 위해 흐트러진 외모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녀를 무섭다고 불렀을 때 그녀는 애슐리 파커라는 캐릭터에 빠져들었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허스토리 기차를 타본 지 꽤 됐는데 표를 찾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다음 촬영을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정말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빨리 달려오셨죠. 정말 무서웠어요. 잘했어. 아로 준비 대성공인가봐. 천진난만하게 웃는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팬이 아닌 나도 당황했는데 태도가 확 달라졌어. 스티브를 믿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전체 내용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 예시리의 미소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매우 진지한 기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시리는 회사 사장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입장은 회사 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예시리가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내 사무실에서 논의하자. 앤더슨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현실 대통령님은 해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앤더슨은 제가 저지른 잘못이 사실인 것처럼 나열하기 시작했지만 다음으로 말한 사람은 회사 사장이 아닌 애슐리였습니다. 스티브에게서 들은 얘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슐리 왜요? 스티브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스티브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재조사해주세요. 애슐리는 다시 회사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이내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이만큼 믿었고 그녀는 그 일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후 회사 사장은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했고 재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직장을 잃은 사람은 내가 아닌 앤더슨이었다. 앤더슨이 회사를 떠난 날 그가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나는 그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앤더슨은 교육 외에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벌도 관심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절실함. 앤더슨이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종종 내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근본적인 콤플렉스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사람을 학벌에 따라 분류한다. 나를 라이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교육 배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광고가 매력적이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앤더슨, 나는 그 광고에서 영감을 몇 번이나 얻었는지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때리자 내 말을 비웃고 가버렸다. 그 사람은 명문 교육뿐만 아니라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센스가 있었어. 만약 그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광고에 종사했다면 그게 나의 희망이었다. 상사가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곧 내 제안을 발표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시리 파워커가 광고에 등장했고 내가 프로젝트 리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방송된 광고는 고객에게 기록적인 판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정을 받고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광고 속편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왜 나를 믿었습니까? 예시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지갑만 주었는데 당신은 그렇게까지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건 그냥 고의로 요구하는 행동이었어. 그게 내 진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모두에게 꼭 사과하려고 했어. 그녀가 지갑을 떨어뜨린 날부터 꼬리를 엮기 시작한 건 처음이 아니었어. 그녀는 규칙을 위해 나를 보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기차를 탔고 당신이 기차에서 노인 여성을 돕고 임신한 여성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시리는 정말로 공유했습니다. 기차 처음에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단지 당신이 분명히 피곤한데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감정과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실리 예실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스티브처럼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을 돕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과 가까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절대적으로 성장해 나 역시 충격 속에 동의하고 싶다. 제스 예시리가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수만큼 많은 기준이 있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도 실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광고를 만듭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빛에 대한 통찰력 정말 인상적이네요. 48세의 뉴욕에서 최고 중 하나예요. 저는 뉴욕에 있는 대학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눈을 크게 뜨고 놀랐습니다. 이선과 저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한 번 의학 공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선 당신은 정말 꿈을 이루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선을 보니 약간 미소가 지어졌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뻣뻣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그때 애단이 갑자기 웃었어.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외과대학 나온 애야 아니면 바보라서 검진 받으러 온 거야? 애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었어. 그 어조로 애단은 분명히 애단이 나를 준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던 중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익 박사 저는 잔선 선생님입니다. 이 병원의 교수 비서 이선이 숨이 막힐 듯한 비서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 공부도 안 했을 때 비서였습니다. 이선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부서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선은 비서와 나를 오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사회실은 이렇습니다. 비서 이선이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제 이름은 제익입니다. 저는 엄마, 여동생 소피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멋진 맨션이 우리 집 대각선 건너편에 지어졌는데 그 크기가 럭셔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여동생 소피는 이렇게 큰 집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거기 누가 사는지 궁금하다. 소피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곳에 들러서 살고 싶은 공상을 하곤 했다. 저 집 실례합니다만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아, 이 구역이군요. 전학생 아닌가요? 거기 서 있던 남자아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이크입니다. 3부에서 여긴 내 여동생 소피야. 1학년 소피가 인사하고 똑같이 했어. 이름이 뭐야? 이선 만나서 반가워요. 이선 손을 내밀면서 이선 그냥 쳐다봤어. 어서 악수해. 나는 이선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어. 이선은 중얼거린 뒤 내 손을 뿌리치고 큰 대문을 지나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상당히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입생으로 한 달을 보낸 후 이선은 여전히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방과 후에는 혼자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은 너무 냉담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요. 나는 소피의 교실에서 소피를 데리러 갔다고 생각하고 제이크가 같이 집에 가자고 한 이단을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이단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선 기다려. 아 미안. 이선 스토드 여전히 소피가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하지만 소피에게는 친절합니다. 결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축구 클럽 연습으로 가다가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선이 나도 떠날 예정이다. 에단 축구 좋아해. 에단은 내가 들고 있는 축구공을 쳐다봤다. 축구를 안 좋아해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축구가 제일 재밌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축구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선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지금 과외를 하러 갑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 누구도 과외를 안 가요.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너처럼 놀려고. 제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선은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떠났지. 이선의 아버지는 의사이고 옆 마을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 모든 의사들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이선은 공부를 좋아해.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다음날 아침 이선을 존경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이선을 만나서 말했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축구하자. 이선은 나를 힐끗 보더니 빨리 다시 기대했어요. 어제 말했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튜터가 3명 있어요. 퇴원한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지만 감기에 걸리면 빨리 악화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미안해요. 에단이 소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줄은 몰랐어요. 군중 속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걸 이해했어. 알았어. 소피의 병을 치료할게. 내가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선의 말을 듣고 소피는 기쁨에 펄쩍 뛰며 그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극심한 불편함을 느꼈고 그때 의사가 될 거야. 나도 모르게 멍하니 둘 다 나를 쳐다보며 하얀 눈으로 소피의 병을 고칠 거야. 그 순간 이단에게 지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피가 이단을 향해 행복한 얼굴을 돌리는 걸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준 게 아니라 오빠가 있어서 좀 질투났을지도 모르지만 넌 공부하기 싫은 오빠야. 괜찮아. 에단이 날 치료할 거야. 절대 내가 소피를 치료할 거야. 우리 보기 드문 남매 말다툼을 보면서 에단은 그때부터 웃었어. 나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축구를 계속했지만 1시간 일찍 일어나 공부를 했죠. 그게 이단의 가족처럼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과외도 할 돈도 없었지만 공부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것은 추가 워크시트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해결해 보세요. 이선이 무뚝뚝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선은 언뜻 보기에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친절합니다. 마음씨는 항상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고 우리처럼 농담해도 터지지 않고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에단은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혼자였지만 가족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고 우리 한부모 가정이나 우리 가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외비가 부족해서 의사 지망생이라고 한 번도 비웃지 않았는데 내가 축구하느라 바빴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 원한다고 물어봐. 혼자 생각하면 무심코 내 공부를 지원한다고 했어. 나는 이쪽을 좋아하게 됐어. 이단은 둘 다 의사를 목표로 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은 학업 수준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한 반면 저는 가족 때문에 공립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립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웃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서로를 만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대신 밤에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학교에 늦을 거야. 미안. 우리 관계가 동질하기보다 이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도 이선은 불평하지 않고 항상 나를 도와줬어. 다음에 이선이 고개를 저으면 밥 대접할게. 아니 고마워 안 했어. 치료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든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의사가 되어 소피의 병을 치료해줘. 예단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나는 굳은 결심으로 이단과 함께 의사가 되어 소피의 병을 치료할 것이다. 중학교 저는 축구 동아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학업과 운동 모두 성공했습니다. 결국 최고의 고등학교 중 하나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이선이 저를 칭찬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축구부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이선은 걱정했다. 나는 괜찮다. 축구에 쏟는 시간을 추가로 일하기 위해 옮겼다. 그곳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내 가족 상황을 알면서 이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내 결정을 묵묵히 존중했습니다. 나는 이선을 믿었습니다. 가장 고등학교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중학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높은 A씨 학업 수준과 좌절감을 극복해야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그 프로그램 덕분에 나는 학문적 능력을 습득했고, 이제 과외 없이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러다가 공백으로 고등학교 3년이 지나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가 됐습니다. 지역 대학에 입학했고 이선은 기적적으로 뉴욕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선이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고 우리는 서로 포옹하며 축하했습니다. 제이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선은 나의 성공을 다음과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것이라면 이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선이 있기 때문에 입시 가이드의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가르쳐주고 근처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모든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 뒤를 쫓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왔어. 이제 막 출발선에 섰는데 표정이 왜 이러나 혼자 갈까 봐 걱정돼. 이선 없이 따라잡던 그 사람이 그 사람 없이 있을 생각을 떠나 불안이 커졌어. 이선이 내 등을 때렸어. 우리 둘 다 의사가 될 거야. 악수하자. 그는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나와 이선은 그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9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당시 이선의 냉담한 태도를 기억하며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선은 다음에 우리가 악수할 때 아무것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고향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이선은 NW로 떠났다. 나는 빨리 친구를 사귀었다.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다. 튜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험 전에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공부했지만 공부는 했다. 힘들었다. 나는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단과 나는 긴 휴가 기간에만 만났고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우리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단도 뉴욕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내가 다니던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3학년 어느 날 수업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무시하고 주머니에 있는 전화의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가 계속 진동했습니다. 마지못해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수업 중인데 전화가 온다. 긴급 상황인지 의심스럽다. 소피의 웃는 얼굴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교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소피는 최근 몸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다. 1년 정도 급히 엄마한테 답신 전화를 했어요. 제이크 미안해요. 지금 바로 집에 와주실 수 있나요? 소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엄마 목소리의 떨림이었습니다. 의사가 되자 나 자신을 훔쳐 엄마를 진정시키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소피가 갑자기 기절했다. 그녀는 구급대원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고 위독한 상태에 있다. 나는 즉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소피는 강한 여자야. 나도 안심하려고 그렇게 말했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 소피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 소피는 여러 개의 튜브에 연결되어 있었고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보였어. 소피, 내가 갈개병을 치료할 테니 그냥 기다리세요. 알았어. 소피야. 소피 심장 모니터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으로 달려들어 엄마와 나는 방구석으로 밀려났지만 의사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피,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과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력하게 방구석에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장례식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선은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가 죽은 후에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이선이 나에게 샌드위치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의 손을 바라보며 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피는 의사가 되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고 이선은 내 얼굴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으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의과대학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고생해서 미안해. 의사가 되면 다시 악수하겠다고 해서 미안해. 소피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참으며 응원해준 이단.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해라. 잠시 후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단은 일어서서 너를 보자. 등을 돌리고 슬픔에 잠긴 채 천천히 걸어갔다. 떠나가는 에단의 모습을 쫓아갈 힘도 없었다.
의사가 되려는 목적을 잃고 홀로 남겨져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의과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걸까 늘 내 열망을 지지해 주신 제이크 어머니는 이제 걱정스럽게 이런 질문만 반복합니다. 의수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하던 식당 매니저님과도 이미 얘기해뒀어요. 부담 갖지 않을게요. 엄마는 그렇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내 말대로 의과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48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뉴욕의 한 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뉴요크 그 크기에 압도당했고 그 넓은 내부에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낯선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의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이크 의사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헤이 이선 의사의 흰색 코드에 있는 이름표에는 틀림없이 이선이라고 적혀 있었고 게다가 내과 이선이 정말로 그의 꿈을 실현시켰고 그는 내과 의사가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의 진료를 이어받기 위해 내과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흰색 가운을 입은 이선을 보는 것은 나를 조금 행복하게 했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 긴장된 우리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더니 이단이 갑자기 웃었다. 너 왜 여기 있어 울고 있니? 의과대학 나온 애야. 아니면 바보라서 검진 받으러 온 거야. 이단의 말투가 어떤지 믿을 수 없었어. 나는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선이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한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실례합니다. 제이크 박사 저는 미스 잔선입니다. 이 병원의 교수 비서입니다. 숨가쁘게 비서가 애단히 웃으며 의사한테 얘기한다. 이 사람은 의학 공부도 안 했다고. 비서는 애단을 진지하게 쳐다봤다. 오늘부터 존경할 만한 의사다. 내가 학과장 역할을 맡는다. 고 애단은 뒤를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비서와 나 사이의 회의실은 이렇습니다. 비서 이선을 무시하고 이사회에 인사한 후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부터 원장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제 직장입니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제가 정말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는 다른 의사들을 감독하는 부서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선과 함께 여기에도 이러한 불안이 나를 덮쳤기 때문에 호출기가 꺼졌습니다. 안녕 제이크가 말하더군요. 네 바로 거기 있을게요. 여기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빨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귀를 향해 달려갔던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강제로 밀어붙인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 분야 그가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환자입니다. 이선은 다발성 골절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떠난 후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이선은 그리피가 나한테 커피 한 잔 건네주면서 고맙다고 했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선이 나에게 매우 진심으로 사과했어. 제이가 아까 말한 말은 미안해. 이선이 좀 더 사려 깊었다면 좋았을 텐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하는 기억이 머릿속에 맴돌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뭐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지 애단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오므렸다. 아니 그냥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는 애단 아까 비꼬려고 애쓰는 줄 알았더니 금방 얼굴이 빨개졌다. 축구광인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5분 넘게 수학 문제로 씨름할 때 그는 항상 나를 비웃지 않았다. 아직 기술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과외를 받지 않으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하려던 찰나 과외 비용을 꼭 낼 필요는 없다는 다소 설득력 있는 논리로 나를 설득했다. 평생 남을 험담한 적이 없어요. 의사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선의 솔직한 감정을 듣고 비꼬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했고 그날 의과대학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제이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가 제안한 대로 술 한잔 하자. 아 그거 좋은 것 같다. 가자.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이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향했다. 나를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이선은 우리가 항상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왔었다는 내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선은 부유한 가정의 의사의 아들이었고 나는 미혼모 밑에서 자랐고 고등학생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갔지만 지금 이선과 나는 여기 선술집에 앉아 맥주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선이 물은 모든 것을 당신이 실제로 의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너는 지금 여기 있다. 그는 궁금해했다. 나는 단번에 맥주를 마시고 소피를 잃은 후, 소피가 죽은 후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사가 되려는 목적을 상실했다고 느꼈다. 나는 집에 틀어박혀서 반성하며 지냈다. 모든 일에 대해 많이 싸웠고 때로는 학교로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소피에 대한 기억은 항상 수업에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문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러 학교에 갔던 날까지 우연히 외과의 심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제이크, 시간은 많으니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심슨 교수님은 어렸을 때 소피를 치료해 주셨고 지금은 제가 공부하던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셨고 항상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심슨 교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의학계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다짐하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소피를 잊게 되어서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즐거웠어. 그래 좋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 조용히 나를 지지해 주셨다. 2년 후 일을 하던 중에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이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졌다. 괜찮았는지 매니저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AED를 가져오세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급히 AED를 사용했습니다. 고객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은 나의 정확한 대처와 의사소통에 놀랐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가져갈게요. 구급대원이 우리의 도움에 감사하고 빨리 떠났습니다. 제이크,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매니저와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중요한 고객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가게를 닫은 후 말할 수 없는 자존감에 벅차올랐다. 점장님이 나에게 맥주 한 잔을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고맙다. 진짜 의사가 됐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점장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어쩐지 난 겁쟁이 심슨 교수님이 원하면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니 학생이 너무 많아 교수님께서 저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생각하니 매니저가 내 어깨를 치켜세웠다. 걱정했어요. 외과의 심슨 교수님. 매니저님이 놀라서 웃으셨어요. 매니저님 말에 따르면 이 식당의 단골이신 심슨 교수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슨 교수님은 여전히 그 식당을 방문하시지만 평소만큼 자주 방문하지는 않으십니다. 2년 전 교수로 부임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에 있었고 고객의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슨 교수님은 종종 당신이 일하는 것을 멀리서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매니저는 내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전부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 여동생이 내 결정을 존중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항상 나를 따라다니던 소피는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목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 매일매일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매니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학교는 엄마 걱정 없이 마음 정리할 때까지 여기서 일해도 돼. 물론 영원히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때 담담하게도 매니저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고 그게 내 일에 대한 열정의 원천이었어. 매니저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오늘 뭔가 느꼈을 텐데요. 솔직하게 그때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가족의 형편을 해치고 꿈을 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사가 된 점장님의 눈에 반짝임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나를 걱정해주고 지켜봐 주었다. 나는 오늘 느꼈던 성취감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어딘가에서 고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소피만 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더 많은 환자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의대 복학은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바꿔서 혼자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고 이선이 프라임에서 다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솔직히 깨달았어. 이선에게 연락할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선이 나에게서